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뭘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공시가격 인상 문제를 따져볼까 합니다. 정부가 이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아주 이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것도 해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실장님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약 19% 오른다고 해요. 이 아파트 기준인데요. 언론사별로 보도하는 시각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주셨는데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종시 같으면 이제 70% 이상 오른다고 하고요. 서울도 이제 20% 가까이 오르는데. 이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이제 일면 머릿기사로 전하면서 일제히 쇼크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 채 증가, 동아일보고요. 공시가 쇼크, 마포 1주택 보유세 52% 뛴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면 머릿기사뿐만 아니라 사설이나 기사 제목에서도 무슨 쇼크, 충격, 폭탄, 비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문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단어가 좀 맵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이게 뭐죠? 예, 저 충격 고로케라는 혹시 인터넷 사이트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기사 제목에 네. 뭐 쇼크, 충격 이런 이제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기사를 이제 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이트였던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이 제목들을 보면 네. 이 충격 고로케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충격 고로케 이 인터넷 사이트도 재밌는데 단어들이 일단 좀 공격적입니다. 그러면 이 논조가 다 이쪽은 아닐 것 같은데 달리 보도한 회사들은 없나요? 네, 저 한겨레 신문에도 이제 사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공시가격 인상이 공시가 이제 정상화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이제 다소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주신 사설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 그러니까 이 취지를 요약을 해보면. 그동안은 원래 거래되던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이 깎아준 값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현실화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양쪽의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완전히, 정반대 시각인 거죠. 근데 이렇게 반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뭐 세금 많이 낸다면 그 반가운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공시가격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그 기초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일 텐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연동이 돼 있는데요. 공시가격 문제가. 일단 그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도 문제지만 1주택자도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은퇴자들한테는 이제 그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제 세금 인상도 큰 부담이 된다는 거고. 내가 비싼 집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기 때문에 이 집 팔지 않으면은 세금을 내거나 건강보험료 올라간 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지역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서 그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그런 문제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소득이 없는 걸로 돼 있고 공시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들이나 딸 건강보험에 얹혀 있었던 분들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 여기에서 반발이 좀 나온다. 네, 보험료가 이제 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뭐 일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그 문제 자체로 놓고 보면 아주 일부 계층의 문제. 이거를 이제 좀 전체 국민의 문제인 것처럼 좀 확대해서 본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이제 보유세 인상 대상들을 살펴보면은 죄다 이제 강남 지역에 다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종부세 관련 얘기가 특히 나올 때는 전체 국민의 그 몇 퍼센트만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이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좀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요? 네네. 이 9억 원 초과하는 이제 공동 그 주택이 이제 몇 가구가 되냐면은 전체로 놓고 보면 3.7% 52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이 이제 80%이거든요. 41만 호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또 강남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이제 일부가 이제 뭐 이제 이른바 이제 마용성 지역하고 네. 지방 이제 대도시에 이제 일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가 좀 포함되긴 합니다만 거의 전부가 다 강남 지역이고 그 중에서 이제 1주택자, 은퇴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이 아우성들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보유세를 두고 항상 의견이 엇갈리는데 우리나라 보유세가 우리가 흔히 그 비교하는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러니까 즉 선진국 클럽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 가지고 상대 비교를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OECD 이제 국가 기준을 놓고 좀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택 가격 대비 그 보유세 실효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보다 2배를 더 올려도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뭐 이전부터도 보유세는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보유세가 낮아서 올린다. 그리고 보유세가 지금도 무겁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면 그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세금이라는 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 뭐 세금 자체는 그 뭐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소득 간의 이제 불평등, 이 불균형들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쓰는 자금들을 어떻게 모으냐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제 세금을 구해서 그리고 그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형태의 이제 소득 지원들을 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결국 조세정이라는 건 그걸 기준으로 바탕이 서게 되는 그런 철학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지 네. 계속 같이 고민해보죠.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